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예술가 레베카 폴즈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살고 있을까요? 다락방, 선거, 문학을 만나다 김일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반가운 분들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오민석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민석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대생녀 최정문 양 또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정문입니다. 우리 고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다입니다. 제가 요즘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집에서 먼지를 그렇게 털어요. 왜요? 그 책장 속에 오래된 책들 꺼내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먼지 털면서 먼지 엄청 먹었어요. 야, 오래된 책을 꺼내느라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털어놓으시지. 왜 굳이 이 방송 탓을 하고. 그러게요. 근데 이게 또 오래된 책을 오랜만에 꺼내 읽어보니까 좋은 책은 역시 몇 번을 읽어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요새 이렇게 프로그램 덕분에 한동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책을 읽게 되고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또 다시 읽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굉장히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웹툰 즐겨 보신다고 그랬는데. 요새 웹툰도 여전히 즐겨보고요. 예. 소설도 다시 꺼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웹툰이 책으로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요. 그럼요. 웹툰이 아예 이제 책으로도 출판이 네. 되는군요. 그 훌륭한 작품이라는 건 시대를 초월하죠. 세익스피어도 400년이 넘도록 계속 읽히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작품도 그렇게 세대를 거쳐서 읽힐 만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고전의 힘이자 명작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 문학을 만나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어린 왕자만큼이나 아주 훌륭한 작품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잠깐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바로 모모입니다. 예, 어린 왕자에 비해서는 두께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잡으면 술술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쭉 안 읽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책이 좀 두껍지 않나 해가지고 계속 안 읽고 있다가 드디어 읽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읽는데 오래 걸릴까 봐서. 근데 의외로 한 번 읽으니까 책장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역시 최정문 씨는 책을 가까이 합니다. 예. 네, 저도 웹툰뿐만 아니라 소설을 요새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모모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니까 모모랑 여행하는 기분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모모가 그 내용 중에 쫓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같이 쫓기는 것처럼 그래서 책장이 막 빨리빨리 넘어갔었어요. 이야, 맞아. 그런 소설이나 책들이 있죠.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몰입되니까 같이 뛰는 것 같고 같이 숨이 막 차고. 예. 최종문 씨에게 뒤질세라 어쨌든 책을 재밌게 보셨다는 우리 사무관님이신데 참 이게 좀 저 책이 워낙에 또 유명하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이 책이 12년 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잠깐 또 등장을 했었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저도 기억나는데요. 네. 드라마에 나온 덕분에 또 베스트셀러로 한참 동안 유명세를 치렀었잖아요. 맞아요. 이 책은 그 미하엘 엔데 작품이고 1973년에 나왔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독일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상하는 아주 유명한 그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이 작가는 대부분의 문학이 판타지 문학이에요. 판타지요. 네, 판타지. 그러니까 이 작품도 보면 책을 읽으면서 그 스펙타클한 그 판타지 영화를 보는 느낌? 아까 책을 한번 잡으니까 끝까지 읽힌다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책의 부제는 그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 네. 부제가 하도 길어서 엄청 기네요. 제가 예전에 그 보고 신승훈 씨 읽었어요. 노래 알죠? 내가 너보다 높은 곳에 잠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 제일 긴 역으로 있어.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뭐 이렇게. 그렇죠. 긴 가사. 책 제목이 뭐뭐고 뭐뭐가 주인공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시간을 훔치는 그 회색 사람들이라는 도둑과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모모 사이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부제 시간을 훔치는 도둑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인물명으로는 회색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회색 사람들. 근데 이 소설이 그 영역본 제목은 The Grey Gentleman 그래서 회색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영역본 제목은 모모가 아닙니다. 회색 사람들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이 미하일랜드는 그 판타지 소설로 유명한 게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네, 그 소설의 원작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73년도에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지나서 그러니까 1984년에 네버 엔딩 스토리 소설을 써서 성공을 했고 그 소설이 또 바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알려졌죠. 근데 소설 자체가 판타지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판타지 영화로 옮기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한 거죠.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습니다. 스펙터클하죠. 기발한 상상력. 회색 신사들 그레이 젠틀맨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될 때는 모모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는데 모모라는 제목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모모는 네, 알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최정문 씨 몰라요? 그게 뭐예요? 방금 사무관님은 안다고 그랬거든요. 네. 아, 전 좀 어려서요. 그래요. 노래가 있죠. 예. 네. 저희 세대 때 많이 불려졌었는데요.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뭐지 알면서 또 모른 척한다 또 전 모르고 노래방에서 싶어요. 숱하게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사무관님. 전 모릅니다. 근데 사모님 그 노래의 모모가 이 소설의 모모인가요? 이 소설을 그러지 기반으로 않을까요? 만들어진 건가요? 네, 저는 알고 그렇게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네. 즐겨 부르셨거든요. 어쨌든 가사는 그 소설 내용하고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그런 노래도 있었군요. 실은 이 모모가 이제 책 제목이지만 또 등장하는 아이의 이름이잖아요. 주인공이죠. 어떤 아이죠? 모모는 굉장히 얘기를 잘 들어주는 아이예요. 이 남달라요. 그냥 우리가 보통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 뭔가 진심을 다해서 얘만큼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럴 정도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아이예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요. 어떻게? 야,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원래 듣는 건 얘기할 맛이 나게.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 많이 안 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아이 모모. 그게 이제 모모의 엄청난 재능이라는 건데 어떻게 들어보면 희한하죠. 얘기를 잘 듣는 게 재능? 그것도 엄청난 재능이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다니. 그러니까요. 이런 그 질문, 의문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재능이 되는 사회가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나 혹은 남의 얘기를 경청할 시간이 없는 사회. 많은 다른 일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들어주는 게 큰 덕목이 되는 맞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사는데 이런 얘기를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다거나 해서 사람들은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모모 같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면은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또 후보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떠들지 말고 후보자들이 많이 들어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 소설에서 배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거는 이유가 있다고. 근데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줄이고 귀는 두 개니까 많이 들어라. 두 배로 듣고 절반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입이 한 세 개 있고 귀는 한 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잖아. 내 얘기 자꾸 하고 싶으니까. 저도 지금 내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잘 듣는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 경청의 리더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들어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덕목이.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개그맨 장동민 씨가 이제 본인이 힘들 때 어떻게 보면 크게 친분이 없었던 유재석 선배라는 개그맨을 불러서
자기 힘든 점을 토로해 주는데 그걸 앉아서 그렇게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오히려 그래서 큰 위안을 받았다. 이런 게 경청의 리더십이 아니냐.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죠. 사실 유재석 씨가 그렇게 경청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뭐랄까 유느님의 국민 위치까지 MC. 그렇죠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들어줄게요, 진짜. 네, 아유. 예, 저도 제 말 아끼고 우리 세 분의 얘기를 정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인도 바로 잘 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의 의사나 뭐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배려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가 원하는 참된 리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듣지 말고요. 평소에도 자주 들어야죠. 맞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근데 보면 선거 때는 주로 떠듭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듣습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제대로 예 꼬집으시는데요, 교수님. 맞습니다. 실은 답답한 점이 그런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실은 살면서 정말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소통이 되고 뭔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막 엄청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냥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들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진짜 내 안에 있었는데 이게 혼자서 고민해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잘 들어주는 친구가 정말 꼭 필요하죠.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들어줄 때 보통 자기는 누구나 주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지켜주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떤 얘기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청한다. 그랬을 때 그걸 보통 그 타인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 어떤 스킬, 예의, 기술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대화 기술, 기술이다. 대화 스킬 중에 하나인 것도 분명하지만 사실은 경청한다라는 것은 기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사람에 대한 태도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세계관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다. 단순한 기술이나 예의 범절의 수준이 아니다.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더 그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에는 공감을 해준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듣는데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리액션이고 할 수 있는 태도인데 정말 공감해주는 것. 그랬어. 아유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이건 공감이잖아요. 얼굴 보면 바로 알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이 그냥 영혼 없이 이건 제가 봤을 때 잘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유권자로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또 귀 기울여서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또 올바르게 선택을 우리는 또 잘하고 있는지도 반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네. 맞아요. 잘 듣는 후보자에게서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말하는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이 원하는 리더가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고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분들께서 후보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고윤아 사무관께서도 어쨌든 직책이 있으시니까 밑에 저 후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잘 경청하시나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 얘기를 길어지면 또 저도 모르게 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잔소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늘 이렇게 꼰대라는 단어하고 저 이미지가 전혀 연결이 안 되시는데요. 늘 조심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꼰대라는 게 뭐 나이가 많아서 꼰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의 얘기 안 들으면은 그게 꼰대인 거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네,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더 열린 귀를 갖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최정문 씨도 남 얘기 안 듣고 본인 얘기만 하면 꼰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 꼰대 아니에요. 저 굉장히 어려요. 굉장히 어리고 굉장히 열려있고. 열려있고. 그렇습니다. 두 귀를 이렇게 오픈하고 다니는 알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가르치는 일이라 교수님. 꼰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조심합니다. 예. 근데 그 교실에서의 습관이 밖에서도 자꾸 나와서 얘기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안 그러려고요. 대신에 일종의 직업병처럼 한 50분 얘기하시고 10분은 꼭 쉬셔야 된다고. 방송 중에도. 예, 꼭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는 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실은 아내의 불만 뭐 이런 것들을 잘 못 들어줄 때가 있어요. 예, 혹은 뭐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 혹은 집안일에 대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남편들은 뭐 그냥 TV 막 야구를 보고 있다든지. 예, 아, 알았어. 아유, 몰라. 뭐 잘 되겠지. 이건 전혀 경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집안 내에서도 실은 경청이 참 중요하다.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실은 이 소설 속 모모처럼 이 경청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예,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할까요? 이게 사실 경청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 기저가 존중해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경청을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좀 여유가 없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저만 해도 시간이 없다 보면은 막 친구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아니 좀 빨리 좀 얘기해봐. 그래서 요점이 뭔데 핵심만 얘기해 이렇게. 방송에 대한 직업병 아닌가요,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방송적으로 진행을 하려는 듯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빠듯하면은 중요한 핵심을 딱 먼저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좀 앞뒤를 자르고 중요한 걸 얘기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런 이야기도 다 아, 그랬구나 너의 마음이 그랬구나 이런 걸 좀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마음의 여유의 문제일 수 있다. 네. 여유가 없어서. 근데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여유를 잃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말을 꼭 강조하시는데요. 우리 모두 급할수록 조금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쫓겨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없는 요즘 그냥 다 무조건 바쁘다 그러잖아요. 이 옛날 그 농경 공동체가 존재하던 사회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죠. 느긋했어요. 그런데 그 소위 이제 산업화 이후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과 중심주의 또 경쟁 중심주의 이런 사회가 되면서 이제 시간적 여유를 점점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비유적으로 회색 사람들이라는 이게 바로 이제 경쟁이나 성과 중심의 그 산업 중심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그 인물로 우리가 회색 신사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는 회색 신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시간을 다 뺏어가고 이런 것처럼 묘사가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산업주의, 성과주의라는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인간 전체를 그렇게 각박하게 만들고 시간을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죠. 이건 소설이니까 그걸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 회색 사람들이라는 그 판타지 스타일의 인물군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보면 복장도 동일하고요. 회색 옷 입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가방 들고 항상 그 파이프 담배 물고 똑같거든요. 로봇이에요, 로봇. 이건 기계화된 생산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내는 기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시간을 계속 뺏어가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끝없이 더 바빠지는 거죠. 반비례해서. 그렇게 현실을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고 이와 반대되는 그야말로 그 농경공동체의 평화롭고 여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죠? 그 유명한 그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 밀레. 이런 경쟁이 없고 평화와 고요와 여유가 넘치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야말로 노스텔지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 그림에도 보이죠. 우리도 늘 이렇게 마음에 만종 그림을 떠오르면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조금씩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인상적인 게 그 회색 사나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상징 뭐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변해갔잖아요. 저는 그렇죠.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무서움과 위력을 느꼈어요. 좀 아예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개체들은 시스템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통으로 바뀌어버리면 개체들이 그 반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들이죠. 어쨌든 그 모모라는 아이는 아주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시스템에 포섭되지 않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죠. 자기가 의지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모모의 그 경청하는 능력이 모모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져다주고 새로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동양에서도 이런 유사한 그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초안지의 그 유방 같은 인물. 맞아요. 예를 들어보면 그 모모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청하고 또 그 타자를 전유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그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들도 유방과 같은 인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유방과 항우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사실 그런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랑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항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의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뭐 지략가고 전략가고 이런 사람인데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고 너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유방은 좀 다양한 사람들, 그런 책략가들을 주변에 두고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방이 항우를 꺾고 천하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리 능력치가 뛰어나봤자 그런 잘 들어서 여럿이 힘을 합친 걸 못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아닌가 싶어요. 소통을 잘하면 유방처럼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소통을 잘 못하면 그 끝이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연산군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이 아예 말을 할 수 없게끔 신원패를 목에 찼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신하들과 소통이 끊기고 그러면 폭정이 점점 심해지고 그 결과 자리에서 쫓겨나는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그 군주나 리더들에게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 자질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듣는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귀에 자동문 있는 것처럼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리더가 될수록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리더가 될수록 남의 말을 듣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리더가 될수록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리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리더일수록 듣기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듣는다. 그럼 훌륭한 리더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인데 경청하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죠. 야, 이게 정말 소통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필요한 건지도 알게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쟁이라고만 얘기를 안 하고 고집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 그냥 소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실은 제가 제 얼굴 중에 이제 얼굴이 큰 거에 비해서 귀가 상당히 작거든요. 네. 눈여겨 보면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귀가 큰 편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하지만 그래도 잘 듣습니다. 예.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뭐 주변에서 고집이 좀 있는 편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데 경청은 고집불통도 리더가 아닌 보통 사람이 고집불통이었을 때 문제가 되는 그 파장과 네. 리더가 고집불통일 때 미치는 파장은 비교가 안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중이 큰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 말씀 다행입니다. 왜냐면 제가 집에서도 서열이 2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혼자 고집 부린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모모라는 또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선거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 과연 어떤 명문장들이 또 숨겨져 있는지 어떤 좋은 글귀가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향기가 나는 낭독의 시간, 꽃보다 낭독 시간입니다. 좋은 글귀를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또 이렇게 누가 딱 짚어서 읽어주면 훨씬 또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도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어떤 분부터 그러면 낭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꽃보다 낭독의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최정문 씨가 직접 한번 책에서 골라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말을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 말하다 보면 저절로 분별이 생기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5분 안에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들이 그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그들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알차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오락을 찾았다. 우리 최정문 씨가 선택한 그 글귀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이 사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래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5분 안에 최대한의 재미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른 오락이나 이런 걸로 뭐 여가 생활이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점점 짧고 자극적인 뭐 재밌는 동영상을 찾아본다거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멀티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엔터테인먼트의 이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네. 또 자극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다양화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약간 제 느낌은 이런 느낌? 사람들이 예전에는 차의 향기를, 여유와 차의 향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지금은 너무 갈증이 나면은 당장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사실 탄산음료가 그렇잖아요. 먹고 나면 지금 당장 너무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한데 안 먹은 것보다 먹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갈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요즘에 워낙에 이제 그 뭐랄까 정말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진득하게 듣는 걸 못하는다는 게 그 한 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도 온전히 못 보잖아요. 맞아요. 일명 짤이라고 불리는 클립. 웃긴 부분만 정말 한 30초, 1분짜리로 이렇게 접하니까 예. 그 참 요즘에는 한 사람과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바쁜 하루 속에서 느슨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여가인데 그 시간마저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강하게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현 사회의 딱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극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자극이 웬만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더 센 자극을 원하고 또 그 자극이 오래 가는 걸 겪지 못하니까 짧아야 되고 그러니까 짧으면서 강도 높은 것. 그러니까 아까 탄산음료처럼 계속 또 목이 말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소통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경청이 필요하고 네, 그게 시간이 없을수록 우리는 좀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이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한 가치로 두고 어떤 기준을 삼아서 뭐 후보자를 뽑아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도 서로 좀 마음이 쌓인 거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끝나고 어떻게 회식 한번 사무관님? 아, 좋습니다. 교수님 약속만 없으시다면. 아니 저는 그럴 줄 알고 비워놨죠. 오늘 딱이네요.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하나 읽을게요. 다음 제 또 순서가 된것 같은데. 예, 글귀를 소개해 주시죠. 이건 하루 박사가 그 모모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하루 박사의 그 집에 가면 그 어디에도 없는 집인가요? 그 집 이름이 거기 가면 그냥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시계들이 이렇게 마치 그 인테리어 소품처럼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시계들은 그저 취미로 모은 것들이야. 이 시계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것을 엉성하게
모사, 베낀 것에 지나지 않아.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갖고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느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슴이 있는 거다. 근데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장님에게 무지개의 고운 빛깔이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에 아름다운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과 같지. 허나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쿵쿵 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가슴들이 수두룩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 글귀를 또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톨스토이도 1800 몇십 년대 일기책에 그런 얘기를 쓴 게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대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 존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 시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가 느껴야 경청을 하죠. 느끼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성으로 듣거나 지나가 버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기억도 안 나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만난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런 아주 지혜를 하루 박사의 말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느껴야 진정 사는 것이다. 네네. 그리고 느껴야 경청을 하죠. 느껴야 경청. 느낌이 안 오면 경청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좋은 글귀를 또 잘 낭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사모가님 차례인가요, 이제? 바로 그때 누군가가 옷깃을 잡아당겼다. 돌아보니 꼬마 모모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재회의 기쁨을 묘사할 말은 아마 이 세상에는 없으리라. 두 사람은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끝없이 횡설수설을 늘어놓았다. 기쁨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듯 온통 실없는 소리를 한 것이다. 두 사람은 몇 번이고 얼싸안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멈춰서서 같이 기뻐해 주었다. 그들은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 이제 모두들 그럴 시간이 있었다. 저는 마지막 문장, 이제 모두들 그럴 시간이 있었다. 라는 게 되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한다는 것. 그렇죠. 예. 문제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어린 왕자 이야기할 때 사막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샘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청하고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기쁨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듯 횡설수설까지 늘어놓으면서 서로 껴안고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횡설수설하면 이런 시간이 어딨어 하면서 너무 막 빨리빨리 재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시간의 여유를, 시간의 소중함을 느낄 가슴을 되찾았으니까 사실 되찾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건데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자기 본래 모습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여유를 나누고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기쁘고 뭐 즐겁고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참 책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시간을 아낄수록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드디어 시간을 다시 되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버려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늘 시간을 얻기 위해서 쫓기듯이 살았는데 시간을 버리자, 헛되게 쓰자라고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책을 통해서도 오늘 저 스스로는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네요. 꽃보다 낭독, 저에게는 더없이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클립이에요. 아니, 책을 다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클립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 분이 골라주신 걸 딱 듣고서 이 책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결국 클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엔 탄산음료. 저는 다른 분들이 읽는 걸 들으면서 저런 대목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오히려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다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꽃보다 낭독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모
그 책 속에 모모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 주인공 모모라는 아이는 참 독특하죠. 본인을 백두살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네네.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네네. 근데 사람들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또 가깝게 대해요. 그렇죠. 예.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모모에게 가보자, 모모에게 이야기해보자 하잖아요. 그 모모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모모는 몸과 마음이 다 그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죠. 그 옷도 아무렇게나 입는다는 게 뭐냐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그 툴들이 있잖아요. 규범이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 혹시 뭐 하의를 상의처럼 입고 막 이러지는 뭐 그 지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멋부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엔 자기가 기껏해야 초등학생 같은데 102살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수셈을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 또 시간의 그 양과 질을 카운팅하는 그 어떤 스탠다드가 기준이 그 산업화 사회에서 그 현대인들이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에 포획되지 않은 아주 예외적인 존재. 그래서 이 존재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출구를 찾는 거죠. 그리고 출구를 찾는 공간이 모모가 살고 있었는데 그 원형극장이죠. 근데 이 원형극장이라는 설정도 아주 재밌잖아요. 인류 문명의 초기거든요. 초기의 공간이에요. 지금은 버려진 공간이고. 그리고 싸구려 관광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했고요. 그 원형극장이 과거에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그 비극 작품이나 이런 연극 공연들이 거기서 문화가 꽃피던 그리고 풍요와 이런 걸 기원하는 축제가 아주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곳이 원형극장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는 곳. 말 그대로 원형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형. 그 설정 자체가 아주 탁월한 거죠. 모모는 이런 기존의 그 시간을 잡아먹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삶의 어떤 원칙을 자신도 모르게 지켜나가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사는 그 원형극장이라는 공간도 인류가 상실한 낙원으로서의 원형.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사무관께서는 기억에 남는 또 등장인물이 있나요? 네, 저는 호라 박사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얘기 나눴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깊은 얘기를 많이 해줬었잖아요. 근데 호라 박사도 들어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다시 생각해보면 깊은 철학이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모모한테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호라 박사. 네네. 예. 시간의 지배자 같은 분이었죠, 거기서. 약간 마법사 같기도 했어요. 저도 호라 박사가 그 가까이 와닿는 사실은 이 작품에서 호라 박사는 작가의 목소리예요. 작가가 할 말을 예. 호라 박사가 총괄해서 하는 거죠. 모모라는 아이는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지만 세계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호라 박사는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이 이렇고 이래서 모모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고 그 시간 도둑들이 왜 문제이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베이해주고 정리해주는 인물. 그래서 제가 호라 박사는 일종의 작가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작품의 철학과 사상을 정리해주는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판타지 영화처럼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막 쫓아가다가 이제 이 호라 박사가 사는 공간에 가서 모모와 호라 박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 작품의 전체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이 호라 박사였습니다. 근데 방금 전 교수님 말씀 중에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모모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냥 남의 얘기 잘 들어주고 이게 좋은 행동인지 아닌 나쁜 행동인지 이런 판단 없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했는데 이 전체 세상을 보는 호라 박사는 이게 굉장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바빠지고 여유가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게 아,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은 사실 모모처럼 그냥 됐더니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서 되게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갖기 때문에 불안감을 자꾸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다 모모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다 시간을 낭비하고 막 세상에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이 꼭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우리가 모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모모가 돼가지고 다 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다 같이 경쟁을 안 하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모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니까 서로 힘든 거죠.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지는 또 의문입니다. 예, 꼭 행복해진다고 볼 수 없지. 예. 우리 저 최정문 씨는 혹시 기억에 남는 인물 있으세요? 저는 배포 아저씨가 기억에 남는데요. 배포 할아버지가 이제 기기 같은 경우는 그 회색 사나이들이 이제 온 마을을 다 점령하고 나서 굉장히 잘 됐잖아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대박이 난 케이스인데 오히려 이 회색 사나이가 다 점령한 이후에 굉장히 삶이 불행해진 사람이 배포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제 배포 할아버지는 원래는 그냥 빗자루질을 하는 도로 청소부인데 그냥 내가 다음 쓸 공간, 다음 쓸 한 발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고 그런 강박을 느끼지 않으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회색 신사들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오늘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너무 큰 그림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시간에 쫓겨서 각박하게 살게 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하. 야, 이거 보통 또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항상 인생에 계획을 짜놓고 살아야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를. 물론 그것도 중요한 말인데 배포 할아버지는 또 그냥 항상 오늘 최선을 다했던. 그렇죠.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순간에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짐이 많아진 거죠. 야, 이건 그래요. 우리가 저 새해가 되고 막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잖아요.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이걸 꼭 이루리라. 막 엄청나게 세웁니다. 목표를. 근데 그게 실은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일어나간다는 뭐 그런 얘기로 또 해석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미하엘 엔데 작가의 모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재밌는 작품이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눠봐도 독특한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뭐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네. 정문 씨는 어때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는 아주 귀한 금이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귀한 금, 네, 아주 소금, 귀한 뭐, 금, 황금, 황금. 그리고 하나가 뭘까요? 현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현금이요. 아, 근데 귀한 거 같긴 현금 중 중요하죠. 예. 아니, 그러고 황금. 이제 지금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이 모모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경청의 자세도 있지만 그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청을 잘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앞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네. 예. 자, 우리 또 사무관께서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소통하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부터 사회적인 소통까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도 지위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소통을 해라, 활발하게 해라. 그러면 더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서 더 큰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 잡아보는데 자, 오늘도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저 최정문 씨가 선물을 타갔단 말이죠. 자, 과연 이번에는 누가 또 선물을 차지하게 될지. 다락방 이러면 돼요? 다락방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 이름 외쳐주셔도 되고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제목 모모의 주인공의 이름은 모모입니다. 다락방. 오, 다락방. 질문도 안 나갔는데요. 아니, 그 선물을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자, 첫 번째 기회 드릴게요. 예. 정답은? 모모라는 이름은 모모가 만들었다. 저는 분명히 모모 맞아요? 책 주인공 모모죠 까지 말씀드렸는데
모모의 이름은 질문이 모모가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요. 스스로 지었다. 그래서 모모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야, 역시 전문가시네요. 역시 문화평론가십니다. 맞아요. 모모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걸까요?가 예 질문이었는데 자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마시라고 네네. 저희가 가글과 예, 치약 칫솔 세트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예, 더욱더 가깝게 많은 분들과 마음 편히 소통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향기 나는 소통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 듣고 또 함께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즐거웠습니다.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대신에 곁에 있는 사람과 직접 눈을 맞춰가면서 향기 나는 소통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락방 선거 문학을 만나다 지금까지 김일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